전일 국내 주식시장 동향 얘기해 주세요. 전일 국내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 여파 그리고 달러 급등 부담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은 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베이징 락다운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그저께 급락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1.4% 개파락으로 국내 증시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중 LG 에너지솔루션이 장중 4%까지 낙폭을 확대했었지만 1.3%로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앞둔 경계 심리, 러시아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소식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건강이나 건설은 강했는데 은행 업종이나 미디어 엔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디어 엔터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미디어 엔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주가는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 12조 원을 발표를 했고요. QOQ로 2% 감소, YOY로 4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쪽은 2.8조 원으로 QOQ로 32% 감소, YOY로 116%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익 쪽에서는 소폭 하회를 했는데 디램 판매 보상 충당금 3,800억 원을 제외하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1.8% 하락을 했습니다.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 2조 6천억 원, YOY로 14% 증가, QOQ로 8% 증가를 했고 이익 쪽은 YOY로 15%, QOQ로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컴포넌트 쪽 보시면 고부가 제품 중심 생산 믹스 개선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MLCC 쪽 매출이 QOQ로 5% 증가를 했습니다. 그 광학솔루션 쪽은 고사양 보급형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매출 호조로 플래그십용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가 되었는데 이쪽 사업부도 QOQ로 12%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쪽은 플래그십향 모바일 AP용 기판 공급 확대와 공급 부족 상황으로 프리치 BGA 패키징 기판 매출이 증가하면서 QOQ로 8%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실적 코멘트가 있었는데 MLCC 마진율의 저점이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좀 상향되고 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주가 부진의 이유는 중국 수요 부진으로 인한 MLCC 쪽 이익 훼손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하지만 고객사의 재고는 감소 중인데 고객사가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서는 6월 이후로는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이고 현재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 수요가 최저인데 하반기 고객사의 축적 재고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기회다 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 LG 이노텍도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0.67%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 3조 9,900억 원을 기록했고 YOY로 28.7% 증가, 영업이익은 3,600억 원으로 YOY로 5.8%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신모델 사이클을 앞둔 수요 약세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고 글로벌 고객향 애플로 추정이 되는데 신규 플래그십 모델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주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코멘트가 있었는데 1분기는 비수기로 호실적보다 중요한 건 신규 제품의 업그레이드다. 그리고 북미 고객사는 올해 하반기 카메라 화소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존 모델은 12에서 아이폰 14 모델은 48로 카메라 화소가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ASP도 상승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23년 하반기 북미 고객사는 폴디드 중 카메라 모듈의 채용을 검토 중이고 기존 망원 카메라 대비 단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 2022년, 2023년 애플이 AR, VR 기기를 출시할 전망인데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하반기 내년까지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미 고객사 이게 전부 다 애플 얘기하는 거죠? 네, 애플입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8%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 6.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QOQ로 26%, YOY로 6%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383억 원으로 QOQ 92%, YOY로 92%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하위 요인으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LCD 패널 가격 하락이 좀 주된 이유고 면적단 판가가 QOQ로 18% 감소를 했고 대형 OLED TV 패널 출하 감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예상 매출액은 YOY로 7%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쪽은 YOY로 56.9% 감소를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LCD 패널 출하량이 신규 생산 능력 증설과 가동률 유지 영향으로 YOY로 패널 출하량이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 과잉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실적 자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인 플란트가 오늘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지난해 말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천억 원 규모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1월 3일부터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전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부분, 그리고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영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래재개 시초가는 동시효과 기준가의 50%에서 200% 범위에서 매수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24% 급락을 했는데 전일 기대감을 모았던 검은 사막 M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초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월 26일 출시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매출 순위 29위에 그치면서 탑10 진입 기준으로 1매출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탑10 진입 자체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오도환 연구위원님 코멘트가 있었는데 올해 최대 기대작이었던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과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함에 따라 차기 출시 예정작인 도깨비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출시일은 내년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 영업이익 추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검은 사막의 부진으로 22년도 이익 추정치 자체를 7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겟 프라이스를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를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코스피에서 한 종목이 있었고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선 시가총액 작은 종목인 파이버프로 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게임이 뚜껑 열어봤더니 에이 별로네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또 좋았던 경우도 있었나 아니면 리니지 M이 리니지 M이었던가 리니지 M이 초반에 한 100억 했다가 이거 150억 올라가가지고 잘 뛰어나가니까 그래서 어제 좀 이제 지켜봤는데요. 스태틱도 좀 보고 했는데 일단 이게 20 몇 프로 빠지면서 1.5조 정도 날라갔거든요. 검사와 모바일에서 기업 가치를 땡겨서 올 순위 한 1조 정도 되는데 일단은 반영은 망한다 이상으로 반영을 일단 주가 반영한 것 같고 지금 트래픽은 한 4위 정도 수준이에요. 중국 내 트래픽 지금 계속 모객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텐센트의 이게 국내에서 초반 매출이 1매출 20억이었거든요. 국내에서만. 국내에서 옛날 한 5년 전에 그때 리니지엠이 한 100억 정도 했었을 거고 그 정도 이제 초반 아이템 캡을 풀면서 이렇게 막 뽑기 모델 돌리면은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모객이 뭐 국내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지금 밑에서부터 솔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이 모객을 다 해놓고 이 수익 모네타이제이션을 천천히 올리려는 그런 전략인가 뭐 싶기도 하고 CEO 코멘트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봐도 지금 우리는 수익 모델보다는 모객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목표고 이런 전략을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텐센트가 1등하는 게임이 왕자 용료라는 게임인데 그게 1매출 100억에서 2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현질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롤 모바일이거든요. 현질 게임이 아니고 이제 코스튬 뭐 이런 거 옷 같은 거 그냥 왜냐면 현질에서 그
5대5 게임에서 승률이 영향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꾸미는 거 중심으로 했는데 일매출을 100억에서 200억 난다는 거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중국 인구의 뭐 여러 명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심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십억 매출은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그 수익모델 다 장착했으면은 어깨 돌리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약간 해자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퍼주는 게임. 가서 최대한 유저를 끌어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유저들이 이제 그 락인이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수익모델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왕자 용료여서 했고 이번에도 그런 그림으로 가는가 싶은 좀 심증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리셔는 그 텐센트. 텐덴트. 예. 이게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파노 나오고 나서 처음 한 5년 만에 처음 저거 된 게임이지. LG 디스플레이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쇼크 내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실적 발표가 다 나쁘지 않았네. 오케이. 그 리포트가 좀 다 겹쳐가지고 생각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리포트가 네, 겹쳐? 삼성 전기랑 이노텍 했는데요. 이거랑 네, 전기는 그래도 이거 라로이랑 PBR 차트 이거 붙여왔네. 아, 네. 그런데 중복 안 되는 내용. 삼성 전기만 좀 보자. 삼성 전기. 전일 발간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록호 연구위원께서 작성해 주셨고 목표가는 26만원으로 좀 하락 조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22년도 1분기 리뷰를 보시면은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MLCC 쪽에서는 전분기 대비 물량은 유지가 되었고 가격은 산업기기 및 전장량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로 좀 상승을 했고 컴포넌트 쪽에서는 OPM이 20% 이상 유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은 계속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면서 YOY와 QOQ 모두 상승을 했고 22년도 2분기 프리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22년도 2분기는 매출액 2조 5천억 원으로 YOY 4%, QOQ는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3,700억 원으로 YOY는 5%, 그리고 QOQ로는 9% 하락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광화통신 쪽에서는 플래그십 효과의 감소로 계절성에 의해 실적이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컴포넌트는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좀 진행 중이지만 산업기기 및 전자량 수요 기반으로 1분기와 좀 유사한 실적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에서는 타이트한 부수급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소폭 실적 증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은 근본 실판 발표 이후 22년도,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향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는 실적 기반 우려가 일단락 될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반기에도 IT 제품들의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하향 가능성이 좀 상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기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패키지 기판 쪽이거든요. 요즘에 뭐 FCBJ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익률이 20% 중후반대다 보니까는 광학통신, 컴포넌트 뭐 다 올려서 이익 비중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패키지 기판만으로 매출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되지만은 더 올라올 거고.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게 서버용 FPGA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면 인텔용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인텔 서버용 기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사실 삼성전기가 수년 동안 바래왔던 거거든요. 서버용 패키지 기판, CPU 패키지 기판 들어가는 거를. 근데 지금 그래? 이제 서버용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본 것 같아서 뭐 인텔용이든 아니든 간에 진입을 한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만 이렇게 밀려 있네. 주가가 뭐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전부 다 안 좋으니까
그냥 같이 그 섹터 전체가 지금 약세를 보여서 그 어제 제가 컨코를 들었는데요. 어. 그 2분기 중으로 이제 MLCC 재고 리스타킹이 좀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회의하면서 그 이온 소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도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까지 소비를 못했던 중국 스마트폰이 좀 살아나면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밑에 ROE와 PB 추이 차트 보니까 ROE는 계속 위에서 놀고 있는데 PBR만 떨어졌네. 네. 주가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2018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주가만 떨어지고 나서 ROE 자체가 나중에 이익이 약간 후행적으로 빠졌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올해 이런 이익이 안 나올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주가는. 그리고 PER 12개월 포워드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 때를 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좀 생각했어요. 뭐가 코로나 때를 깼다고? 그 PER 밴드 차트가 PER 밴드는 네. 그러면 지금 PER이 10.07로 나오니까 코로나 때도 10.07 보다는 위에 있었다는 거지 PER이. 네, 딱 요 정도 수준. 요 정도였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